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은 지금 현 시점 등락이 엇갈리고 있죠. 코스피는 빠지는 반면 코스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코스피는 지금 현 시점 0.4%, 코스닥은 0.6% 올라오는 모습이죠. 하지만 둘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요. 코스피도 지금 현 시점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현 시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이상 많은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이런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을 비롯한 오늘은 알테오제는 날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아스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아스코에서 지금 알테오젠 쪽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소식 자체가 나왔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머크에서 지금 아스코 PT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키트루다 관련된 정맥 주사형 관련된 정증들이 추가 임상 없이 현재 3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은 가치 확대, 이런 부분과 함께 9.3%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어제는 유한양이 큰일을 해줬고 추가적으로 오늘 3.6%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여타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사실 아스코를 앞두고 미리 차익 시간 나왔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유한양이 올라오면 이제 오스코텍도 당연히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엇갈리지만 자,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긍정적인 이런 부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올라오는데, 눌림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하락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고점 넘어서는 거 확인하면서 눌림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종목별로 뭔가 결과를 내놓은 종목으로 수급 쏠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바이오 시장의 특징이구나. 나머지 뭐 GLP-1 계열의 인벤티지로의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치고요. 확실히 가시성이 있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는 게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다시 한번, 영일만 관련된 이런 가스, 강관, 뭐 이런 무슨 석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 흐름인데요. 그 안에서도 지금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7%까지 올라갔다가 5%까지 빠졌다가 지금 12% 급등락. 아무래도 테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초기에 바로잡든지 아니면 패스하든지, 근데 이게 테마가 얼마까지 갈지, 프리미엄을 주고 살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요. 테마가 올라오게 되면 테마는 테마주스럽게, 즉 제가 제 채널에도 이런 부분을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관련된 종목들 9가지 섹터로 나눠가지고 뭐 정유나, 그리고 뭐 강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관 밸브, 여타 뭐 그 파생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심지어 조선 플랜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해드렸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는 제 채널 이런 부분이 올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스, 조선, 플래트, 시추, 뭐 상사, 포항지역, 강관, 정유, 석유 쭉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는 매매에 자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초기에 이렇게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을 5%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가치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한다. 그러면 이런 테마가 올라올 때는 시장이 딱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서 빠진다. 그럼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 오늘은 시장을 2차전지가 좀 이끌어내고 있는데, 2차전지가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아직까지 연속적으로 올라온다 라고 확인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3.7% 올라오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 여러분들의 60일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 산다든지 물을 탄다든지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올라오는구나 하고 지켜볼 수는 있는 거죠. 자, 어제 반도체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만회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일부 리스크 관리 이거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은 좀 팔 거 팔더라도 나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하나 정밀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HBM3E 그러니까 차기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바로 들어가는 본더 장비가 아니라요. HBM3 쪽으로 이런 부분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과 당장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다. 즉 한미반도체의 기술적 우위는 지속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부분 가장 큰 건 높은 밸류 한 50배 정도 뭐 이렇게 포드로 보더라도 받고 있는데 이게 독점에 따른 프리미엄이 여기에 상당 부분 부과가 되었는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30% 정도 팔아놓고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제 챙길 거 챙겼으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반면 어제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집니다. 말씀드렸던 당장 한미반도체 TC 본더 장비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는 좀 약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인해 어제 윗골이 오늘 차익시장 같이 나오는 거니까 좀 지켜보고요.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혹시 추세선 밑으로 20만원 만약에 전후까지 밀린다 그럼 그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 정밀기계 이 부분의 가치보다도 본업 단위 이제는 가지고 있는 방산 쪽에서 폴란드양 수출 이 부분이 2분기에 실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6월 초고요. 6월 중순 말 넘어가면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얘기 나오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빠지면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기타 여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제 미국장 보면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빠졌어요. 4.39까지 빠져버렸습니다. 환율도 같이 빠졌고 유가도 빠졌고 즉 발목 잡던 요인 매크로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매크로 이런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엔비디아의 주도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루빈 얘기 나왔죠. 차차기 엔비디아의 GPU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높은 기술적인 경쟁력 우위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MD도 똑같이 AI 가속기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이쪽은 빠져버리고 엔비디아 주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하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또 이제 매수세가 외인들을 중심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미반도체는 좀 지켜보고 어제 일부만 챙겼으면 좀 지켜보고 나머지 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기회 요인이 있는지 바라보는 거죠. 이 경제지표가 좀 부진했고요. 이로 인해 9월 달에 인하 확률 자체가 좀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 빠지고 금리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 수요에 대한 부진 얘기 나오면서 수요는 빠지는데 올 연말 10월부터는 감산 규모를 축소하면서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또 빠지는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즉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유가는 빠지겠죠. 자, 시장 그래도 거래대금 20조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가 올라올 때 0일만 테마가 올라오게 되면 여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의주시하면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두 트랙으로. 자, 난 테마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다. 한쪽. 아니다. 테마 올라올 때 시장 빠지면 오히려 이때 가치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을 사겠다. 결국 개인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엇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일부 반반씩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같이 하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편하게 알림이 가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